안녕하세요. 코드 없이 배우는 데이터 분석 위드 오렌지3 저자 권서림입니다. 오늘은 3장의 두 번째 파트인 데이터 분석 순서 알아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분석 기획부터 결과 해석까지 총 5단계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 기획,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다섯 번째 단계 결과 해석입니다. 뒤에서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분석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은 분석 기획이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거나 중간에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얻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분석 사례나 논문을 검토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과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고 최종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없다면 비용과 시간만 소모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분석 기획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 과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제목, 분석 배경 및 필요성, 분석 목적, 분석 방법, 필요 데이터, 분석 시 고려사항,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엑셀에 직접 값을 입력해서 만드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정확한 출처와 기준 시점을 관리해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데이터 오류를 검증할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반드시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과 결측치 등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해야 실제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수집 예시를 보시면 분석 데이터 목록이라고 해서 데이터명, 출처, 기준일자, 설명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관리할 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합치거나 구조 변경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구조를 바꾸거나 여러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서 분석하려고 보니 원하는 구조와 다른 경우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2023년에 상반기 주문 현황과 하반기 주문 현황을 합치려고 보니 상품의 범주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데이터를 옆으로 붙일 경우에 삭제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범주값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합쳐야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측정되지 않은 값 또는 잘못 측정된 값 처리하기입니다. 결측치는 입력되지 않은 값을 의미하고 이상치는 잘못 입력되었거나 정상 범위 밖의 값을 의미합니다. 결측치와 이상치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전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값들을 포함한 상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 분석 결과에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생년월일의 두 번째 행에 299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99년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9번 행에 성별은 미입력되어 있는데 이를 미입력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번 행에 키가 300cm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입력된 값인데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로 판단하여 행을 삭제하는 등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측치나 이상치는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 준처리 세 번째, 적용할 분석 방법에 맞춰 인코딩 또는 스케일링 진행하기입니다. 분석 모델을 만들려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입력된 범주형 컬럼의 값은 숫자로 변환하는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 남, 여로 입력되었다면 이를 각각 1과 0으로 변환하는 인코딩을 해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형 컬럼 간의 범위를 맞추는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 값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훨씬 높은 범위의 값을 나타냅니다. 컴퓨터는 키와 몸무게의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번, 2번 컬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몸무게보다 키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 컬럼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동일하게 맞추는 스케일링 방식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를 보시면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에서는 성별은 남녀, 그리고 키는 178에서 175까지, 몸무게는 60에서 65까지 원래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에서는 성별은 1과 0으로 인코딩되었고 키와 몸무게는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인코딩과 어떤 스케일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전처리까지 완료한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한 후에는 더 좋은 성능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 분석가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값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거나 기존의 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적용할 만큼 정확하거나 의미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집중해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거나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EDA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값을 예측하거나 유사한 값들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이미지, 텍스트 등의 비정형인 상태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딥러닝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 목적과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결과 해석입니다. 4단계에서 얻은 분석 결과 값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지식과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추가한 뒤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숫자로만 제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해서 설명하면 그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분석 주제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스템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활용하여 1단계에서 설정한 분석 목적을 달성했다면 데이터 분석의 5단계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